안녕하세요. 제가 약을 먹어서 해롱해롱합니다. 엘레바에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7호 목적용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7월 달에도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서 임상이 된 것, 시판은 되지 않았지만 임상 중인 것을 이제 들여올 수 있게 제도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HLB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랑 유사한 제도가 바로 7호 목적용 의약품 공급 계약인데,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미국 테너제약 그룹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테너제약은 미국, 유럽, 남미의 의약품을 공급을 하고요. 아필리아는 파클리탁셀 3세대 개량 신약입니다. 유럽에서 백금계의 약물 감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카보플라틴과 병용요법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백금 화합물로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세대 백금이 시스플라틴이고, 이게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소시키는, 그러면서도 효과는 앞에 1세대 시스플라틴보다 더 나쁘지 않은, 못지않은 2세대가 카보플라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백금계 약물 감수성이 있는 거라고 했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요거 카보플라틴이랑 병용요법을 아필리아 파클리탁셀이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은, 아필리아는 파클리탁셀 3세대 개량 신약이고요. 카보플라틴은 백금계 화합물 2세대입니다. 이거 두 개가 플러스 크로스 돼가지고 병용요법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고 일부 북유럽에서 판매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작용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지분이 얼마나 되냐 보면은, 일단은 뭐 둘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용요법으로 통과가 된 거겠죠. 일단 백금계 약물 감수성이 있으니까 2세대 카보플라틴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필리아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볼 수 없겠지만 또 다른 작용으로 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용으로 승인이 됐고, 1세대 시스플라틴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보면은, 두 개의 백금 전극 사이에 이 박테리아 균을 뒀어요. 둔 다음에 이제 전류를 이렇게 막 통과시켰더니 얘가 세포 분열이 멈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세포 분열을 뭔가 방해하고 억제하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만들게 된 겁니다. 요거 시스플라틴 보면은 요거 두 개가 있죠. 이거 두 개가 세포 분열 과정에 이제 시스플라틴이 첨가되면, 저거 아까 봤던 두 개가 DNA에서 같은 줄에 인접한 두 염기 구안인에게 질소 원자에 의해 치환이 되면서 교차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 기전은 1세대 항암제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작용 기전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제자리에 껴있는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치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DNA가 시스플라틴과 결합한 자리는 구부러진 모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찌그러짐,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복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메커니즘이 발견되는 게, 이전에는 2012년인가? 이때는 뭐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2012년도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해도 높아지면서 점점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은 믿고 있다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작용 기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찌그러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단일 나선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나뉘어야 하는데, 이걸 나뉘는 것을 뭐 좀 힘들게 만든다, 방해한다. 이 찌그러짐을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치매 같은 것도 그 탱글드, 그러니까 단백질이 약간 접혀가지고 제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뇌에 찌꺼기가 생긴 게 제거 못 돼가지고 생긴다라는 설이 있죠. 지금 가장 유력한 그거고요. 쿠키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 이런데 위키피디아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는 작은 기록 정보 파일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캐시와는 다릅니다. 캐시는 사운드나 이미지 파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로딩을 빠르게 하는 거고요. 그럼 쿠키는 어디다 사용하냐? 요청한 동일한 브라우저에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쿠키가 필요한 이유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되면 쉬운데요. 커넥션리스, 스테이트리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커넥션이 없다라는 거죠. 끊긴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퀘스트 요청을 하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를, 응답을 보내면 접속을 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이제 보내고 나면은 끊기는 겁니다. 접속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속이 끊겨니까 정보를 계속 왔다 갔다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이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서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다음에 또 요청을 했을 때 지금 이게 그 전에 요청했던 클라이언트인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쿠팡 같은 데서 뭘 사려고 할 때 장바구니에 담아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커넥션 리스랑 스테인리스 돼가지고 이게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쿠키와 세션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게시판이나 메일을 확인할 때도 우리가 로그인을 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지 계속 이제 다른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내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 쿠키와 세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서버가 모르니까 매번 계속 이동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쿠키랑 세션이고, 쿠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 F11을 누른 다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한 다음에 보면은 쿠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임이 있고 여기 밸류가 같이 있죠. 그래서 쿠키는 키랑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칸토어 대각선 논법을 통해서 실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보다 큼을 증명했는데 두 집합 모두 무한대의 원소를 가지는데 같은 무한대라도 차이가 있음을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증명했느냐, 실수 집합은 가산 집합이 아닌데 실수 집합이랑 어떤 가산 집합 사이에서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음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은 가산 집합이죠. 셀 수 있다. 무한 집합이지만 1, 2, 3, 4에서 n 끝까지 셀 수 있잖아요. 뭐 무한히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 집합입니다. 무한되긴 해도 1, 2, 3, 4 셀 수 있는데 연리 구간 0,1 사이에 있는 실수 집합이랑은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이게 대각선 논법인데요. 기존 것을 잠깐 복습하면 자연수 집합이란 짝수, 정수, 유리수 집합 다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즉 1대1 대응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실수 집합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게 기류법인데 저번에 기류법 영상을 한번 다뤄드렸었습니다. 실수집합이랑 자연수집합의 크기가 이제 같다고 가정한 다음에 모순 F를 이끌어내면은 바로 기류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건데 자연수 1, 2, 3, 4를 이렇게 쭉 쓰고요. 실수도 대응을 시켜봅니다. 3.14 뭐 랜덤으로 이렇게 다 해놔요.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연수 A, B, C, D로 가고 얘는 A0, A1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고 봤을 때 일단 여기 왼쪽에 자연수는 1 다음에 2 나오고 3 나오고 4다고 해서 중간에 어떤 남아도는 수가 있을 수가 없죠. 1, 2, 3, 4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근데 실수 부분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여기 이제 대각선에 집중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거는 이거를 갖다 쓴 거고 여기 거는 여기 일반화된 거를 갖다가 쓴 겁니다. 어쨌든 둘 다 대각선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이제 새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면서 계속 실수가 만들어지고 자연수도 대응을 시켜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칸토는 어떻게 실수를 새롭게 만들었냐, 쭉쭉쭉 가서 뭐 10번째 이제 실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대각선의 숫자들만 뽑았습니다. 여기 대각선들의 숫자만 뽑아서 다른 숫자를 넣어 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대각선들 숫자만 보면 118063 이렇게 나오죠. 118063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것들만 다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일반화된 것도 마찬가지 A1, B2, C3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숫자를 바꿔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예시에는 1은 0으로 바꾸고 1 이외의 수는 1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냥 다른 숫자 3, 4, 7, 1, 7, 2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이랑은 이거 전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실수는 어떤 거에 대응될 수 있을까? 기존에 어떤 n번째 수와 비교하든 소수점 n번째 자릿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응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예시죠. 예시를 다시 써보면 여기 3, 3, 7, 1, 7, 5 이렇게 써보면 요거 소수점 첫 번째 자리 3인 거는 찾았다고 해도 이게 이번째가 다르고 요번째가 다르고 요번째가 다르고 그러니까 일치하는 대응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무한집합이랑 헷갈려서 안 되는 건 카운터블이 가산집합, 언카운터블 비가산집합.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커러스펀딩 하는 어떤 시퀀스라 커러스펀딩 하면은 카운터블 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실수는 언카운터블 하다라는 거였죠.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또 한번 예시를 반복하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0.1234에서 여기 0.123456에서 1을 다른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0.0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를
또 다른 숫자로 바꿔봤습니다. 0.03. 그래서 또 이 세 번째는 6이 나오겠죠. 6이면 6이랑 다른 거 5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소수점 셋째 자리랑 리스트 셋째 자리 그 계속해서 다른 숫자를 넣게 되면은 여태까지 계속 세어가면서 리스트에 나온 모든 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실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자리가 다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자리가 다르고, 세 번째 자리 다르고 해서 전혀 일치하지 않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새로운 실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에 모순이 된 거죠. 기류법으로 증명이 된 거고. 자, 또 한번 간단하게 예시. 이거는 이제 110으로만 한 건데, x0는 이렇게 생겼고 했습니다. 제 x를 이제 또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숫자를 1이니까 0으로 바꿔버리고 0을 1로 바꿔버리고 1이니까 0으로 바꿔보고 0을 1 해서 쭉쭉쭉쭉 계속해서 그 다른 숫자로 채워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x 새로 만든 것도 0,1 구간의 실수니까 번호가 매겨져야 될 텐데, 어떠한 번호가 매겨져 있는 x, 뭐 x4, x5, x6 이거 어떤 매겨져 있는 나열되는 숫자랑도 그 대각선에 있는 숫자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세 번째 3은 1인데 얘는 0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르죠. 다 다르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실수와도 일치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실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렇게 숫자가 쭉 있습니다. 이거랑 이 자릿수 다른 거, 이 사람은 0.399973, 2랑 다른 3, 그다음에 8이랑 다른 9, 8이랑 다른 9, 그다음에 8이랑 다른 9, 그다음에 6이랑 다른 7, 2랑 다른 3, 이런 식으로 해서 저 목록에 없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요 목록에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자리는 1번 숫자랑 다르고, 두 번째 자리는 또 두 번 숫자랑 다르고, n번째는 또 n번째 숫자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대응되지 않는 또 새로운 목록이 없는 실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만들어낸 숫자는 이 목록이 없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는 실수보다 적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